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갖는 또 현안 중에 하나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저는 조금 좀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일요일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가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첫 내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도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문제는 다른 후보자와 달리 강선우 씨에 대해서는 일, 월, 화, 수가 되도록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를 자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좌표 찍어서 공격하는 측면도 있지만 걱정하는 측면도 있다면 대통령실에서 하여튼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김종욱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야, 이거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네, 어렵죠. 어려운 네. 문제고 또 특히 이제 스픽스와 같은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갈리는 입장들도 많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인사권,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니까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대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은 어떤가라고 봤을 때 이게 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 사안들이에요. 갑질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이 불법 아니더라도, 위법이 아니더라도 근데 아프고 오래가는 상처가 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잘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맨 처음에는 인사청문 기간이기 때문에 인사청문 절차를 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주말쯤에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얘기했고, 또 일요일 되고 또 특정을 했어요. 일요일 날. 근데 일요일 날 결정한 게 어떤 거였느냐? 하나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처리한다. 지명 처리라는 얘기는 매우 강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의 지명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거니까. 근데 이제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는 재송달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이 부분과 요구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측면이 있어요. 좀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가 설명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이렇지만 강선우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해명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강선우 후보자가 국민한테 어떤 설명을 할 것인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야, 이거 그냥 뭉개고 쓱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건너가 그 전 고문 같은 경우가 민주당 지도부 뭐 하냐? 책임을 갖고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그래서 뭐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어떤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명 처리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납득 가능할 만한 설명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설명 자체가 국민들이 그래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 문제는 있지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전 두고두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꼬리표가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주당이 먼저 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고 구독자들 지금 지켜보시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김종욱 박사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공정 문제라든지 갑을 문제는 자칫한 폭발성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인천공항, 국제공항 사태가 인국공 사태라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쪽이 과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증폭이 되면서 정권 초기에 굉장히 큰 사건이 돼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조국 사태로 이어지고 그래서 한쪽은 서초동 가고 한쪽은 광화문 가면서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소위 국힘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했고, 그다음 윤석열 정권이랑 괴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몇 년 전 역사에서 좀 배워야 되고 그러지 않을 요소들을 좀 걱정해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 누가 모릅니까? 보면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차원이니까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보자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악마화하자 이런 거 아니고 한번. 네, 우리 임세현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뭐 이게 맞다 틀리다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이나 일부 종편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는 관심 없습니다. 뭐 그들은 그러라 그래요. 그들이 국민의힘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나 일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종편에서 하는 얘기들은 진정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하기 바라거나 뭐 그 이재명 이 민주당을 사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관심 없잖아요. 국가의 미래나 그 사람들 그냥
떼쓰고 그냥 발목 잡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저는 이 문제는 전 뒤로 하겠습니다. 그건 관심도 없고 제가 관심을 끌 사항이에요. 다만 이 내부에서 이렇게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좀 귀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거 떠나서 지금 여기서 강로늘망하는 것들도 분명히 기본 전제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이재명 정부의 흠집이 나는 게 싫은 겁니다. 초반에.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대통령 지지율 처음에 그 투표 때 받았던 것보다 지금 15% 이상 가까이 넘게 지금 기록을 해서 순항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 같았으면 70%, 80% 가고 싶은 그 마음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 빼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들. 그럼 결국은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야 처음에 지금 막 대통령이 인사권 하고 있는데 고유의 권한을 왜 당신들이 이런 뭐 지역적인 문제로 해라 마라 인사권 뭐라고 하냐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대통령 인사권 하라고 맘대로 하라고 해가 첫 번째. 이분들도 기본 마음은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저런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인사이고 이게 너무 증폭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정권을 굉장히 지지하고 이재명 정권 성공을 바라는 집단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각성 한번 하자. 그래야지 이게 실수를 할 수 있을지언정 빨리 끊고 가야 앞으로의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냐. 여기부터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 이 두 가지 논란 다 존중합니다. 근데 다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 같은 진영의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길어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라서 저는 이게 길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어떤 논란이든. 이 둘 다의 의견은 기본으로 애정을 바탕하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 틀린 건 없습니다. 다 의견이 다른 것 뿐이에요.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다만 저는 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이제 시작해서 엄청 잘하고 막 이제 엑셀레이터 밟고 있는 지점에 이게 브레이크가 자꾸 걸어지는 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약자에 대한 문제, 뭐 갑을 관계라고 하면 너무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고 내 자식이 혹은 내가 을이었던 적이 많지 갑이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그러면 물론 강선우 후보자도 본인 나름으로는 억울한 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오해가 있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는 혹은 기업에서 사장과 사원과의 관계에서는 각자와 약자는 누가 봐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인사권을 뭐 활용하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을에서 약자에게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 사람들이 뭐니 무슨 뭐 조작했니 뭐 이 사람이 오히려 값진 저는 이런 얘기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민주당의 철학과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상 외쳐 오셨던 억강부약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은 존중을 하되 만약 강선우 후보가 억울한 게 있으면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해소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논란이 빨리 끝나야 된다. 그러려면 뭐 후보자든 어디서든 빨리 결단을 하든 뭔가 빨리 진행이 되든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은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몫이겠죠. 네. 네. 빨리 종결돼야 된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왜 뭐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오래 정권의 끌어서 부담이니까요. 좋을 건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고민되는 대목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두 가지의 권한이 있는데 위임받은 겁니다만 인사권과 예산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통해서 행사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관철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축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상당히 예를 들면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네. 뭐 지난번 때보다 한 40% 정도가 첫날 더 많이 신청했다고 하니까 경제가 민생이 절박하다는 측면도 있고 이 정책에 대한 호응도, 수용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끄면 끌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 문제가 바로 결부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게 되고 또 국민들과 대통령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소통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측면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에서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으면 강하게 요구한 민주당 지도부가 정확히 설명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인사권자의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뻔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민주당이 소위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강하게 푸시했다고 얘기한다면 푸시한 이유를 빨리 설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안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이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인사권 자체를 영리를 건드리는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후에. 얘기해야죠. 자, 지금 김종욱 박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민주당 지도부라고 하면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김병기 의원이 지금 아직 당 대표가 없으니까요. 네네. 민주당의 대표를 직무대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대통령실에 아주 강하게 강선우 의원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해법이고요. 또 하나는 강선우 의원이 결자해지는 아니지만 또 어떤 처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해법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두 분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빨리 종결하자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네. 이제 여기서 지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당에는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도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장이 아주 열심히 했었죠. 예, 그리고 예전에. 지금 민병덕 의원께서 위원장이시고 뭐 저도 그 을지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긴 합니다만 전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 강선우 후보자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의 갑질인지 뭔지 이거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고 보좌관이 만약에 그게 뭐 허위든 아니면 뭐 작정하고 있든 그 부분은 책임을 또 보좌관 나라로 져버릴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거는 갑질도 아니야.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 심지어 뭐 그러니까 그 강선우 후보자가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잘못됐다고 본인이 시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갑질이 아니다고 하는 문제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거는- 일종의 민주당 정체성을 벗어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아무리 강선우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서도 이 정도는 갑질 아니다 하면은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번을 토대로 오히려 보좌진과 의원과의 관계가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동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 가야지 그거는 갑질도 아니다. 너네는 그런 거 안 당하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요. 우리 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네. 또 의원과 보좌진은 뭐 동지적 관계다, 특수 관계다라는 것도 좀 부족한 얘기 같아 보입니다. 네. 사실이 아닌데요. 네, 그런 면에서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고 국민적 지지는 이런 성찰에서 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어려운 길을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지금 말고 퇴임할 때 아주 엄청난 지지율 속에서 퇴임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기대되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66,000원에 택배에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죠. 번거롭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스픽스 애청자에게만 드리는 단독 혜택입니다. 올인원 1동 선세럼 하나 구매하면 하나 더 총 2개죠. 가격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22,900원입니다. 와, 천세트 한정 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기회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